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인터뷰를 섭외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미국으로 장기 출장을 좀 다녀오셨다고. 그렇죠. 예, 뭐 어떤 일을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굉장히 오래된 유서 깊은 예. 뭐 국제 리더십 프로그램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오셨습니다. 예전 진짜 옛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YSDJ도 다녀오시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 이번 프로그램은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게 19개 나라에서 젊은 정치 지도자 한 명씩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예. 각국의 미국 대사관이 선정을 해서 보내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선 천하람 의원이 선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션 임파서블 느낌으로 이제 예. 전화 와서 예. 이걸 받아들인다면 예. 미국으로 가라. 30초 뒤에 뭐 폭파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 입장에서도 18개 나라의 젊은 정치 리더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굉장히 귀중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꼭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다녀왔죠. 네. 미국 국무부가 사람 볼 줄 아네. 뭐 이렇게 느낍니까?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뭐 약간 제가 갔다 왔다니까 그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이준석이 아니라 너가 갔냐? 뭐 제가 할 수도 좀 있지 뭐. 원내대표인데. 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예, 왜 이준석 대표 안 하고 저를 초청했냐 했더니 미국에서 이미 학위를 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제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예. 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철저하네요, 미국이. 이미 그렇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예. 의미시구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좀 짚어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거 사실 예전에 예상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정치쇼에서 했던 거잖아요.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친문이 친문한 거죠 뭐. 친문이 친문한 거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본적으로 친문이시니까 예. 친문이니까 친문의 적자인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눈에 밟혀서 이제 살려주신 거죠. 일단은 우리 천하람 의원의 예. 개인 생각이에요. 그럼요. 제 개인 예. 생각입니다.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 정치쇼 저랑 인터뷰할 때 이게 그때가 시점이 양정철 비서실장, 맞아요. 박영선 총리설 나왔을 때 당시에 천하람 의원의 발언을 보면 국민의힘 내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드는 대권 주자가 씨가 말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권 주자를 윤 대통령의 후계자로 만들려는 작업들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시켜서 양정철 비서실장 당시에 그렇죠.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선 주자를 만들고 정계 개편을 시도할 거다라는 게 당시의 예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상을 했던 시점부터 제가 일관되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냥 한동훈 대표랑 한 몸이 돼서 가겠다라고 하면 굳이 새로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뭐 진중권 교수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던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권 경쟁자 변수가 나오는 게 안 좋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재명을 잡는 한동훈 뭐 이런 프레임이 유지되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피의자들 검사.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마인드는 제가 그때 제가 당선자 입장에서 나와서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배은망덕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다 키워줬는데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예. 다 망해가던 정당 내가 와서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이 돼가지고 예. 멱살 잡고 해서 대선 이겨서 여당 만들어놨더니 왜 내 말 안 들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내가 어릴 때부터 다 키워주고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줬는데 예. 왜 내 말 안 들어. 이 배은망덕한 놈들. 예. 그러니까 자꾸 여권 일각에서도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막 자부하시는 분들도 탈당설 같은 얘기들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정계 개편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만큼 국민의힘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이번에 사실은 전당대회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뜻대로 안 갔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봤을 때 아니 내가 다 지금 그거 내가 다 살려준 당인데 그거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수틀리면 나 나갈 거야.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서 수틀려서 나갔을 때 어딜 갑니까? 민주당 갈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가실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고 개혁신당 오신다? 그건 좀 약간 이상하고. 약간 이준석 대표 그건 좀 재밌는 상상의 영역이긴 한데 그건 좀 약간 다른 문제고. 네. 사실 그러면 대통령께서 같이 정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라는 거는 의외로 친문 민주당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 하신 말씀 쭉 돌이켜보면 예. 민주당에는 갈 수 없어서 국민의힘 왔다. 그리고 예전에 저 처음에 국민의 입당했을 그렇죠. 때 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하셨었고 민주당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다. 예. 근데 그 훌륭한 사람들이 친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친명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비명 친문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계 개편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양정철, 박영선, 뭐 김한길 뭐 이런 체제로 해서 예. 대통령께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보험으로서 친문 집단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뭐 그것이 어떤 국민의힘과 친문이 합쳐지는 예. 정계 개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정말 내 말 안 듣는다라고 하면 친문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플랜 B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했습니다. 그렇죠. 저 그 복권을 일단은 가장 크게 든 거는 명분이에요. 민주주의 파괴사범이 반성하지도 않는데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줄 수 없다. 요거. 네. 그리고 당원들이 반대한다. 두 개였는데 지금 방금 저 천하람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 뭐 정계 개편, 김경수 전 지사 지원설, 친문 연합설 이런 것들도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뭐 좀 약간 저는 주제를 그렇게 잘 고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복권에 반대하는 거. 네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법무장관으로서 사면을 했었던, 본인이 브리핑하는 영상도 남아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거는 저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봐요. 첫째는 본인이 보수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본인이 주변에 주로 약간 진보 진영에서 운동권 활동을 했거나 그쪽에 전략가 활동을 했던 분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예. 그런 색깔론 논쟁도 약간 있었고, 전당대회 그러니까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수 진영 유권자들에게 어필해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친윤 대선 주자가 돼서는 다음 대선에서 뭐 아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비윤 반윤의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만만한 주제를 정한 거죠. 예컨대 최상병 특검 뭐 제3자 뭐 추천한 제3자 안 발의 이런 거는 완전 세게 붙는 거고, 당내에서도 어마어마한 막 그 갑론을박이 있을 건데 그거는 아직 본인이 당장력이 약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예. 요렇게 어떻게 보면 살짝 치고 나가서 다른 목소리 내고, 또 뭐 대통령이 제가 하면 그만이니까 며칠 있다가 사라질 만한 조금 만만한 주제, 그러니까 본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주제를 잡아가지고 뭐 당원과 민심의 뜻을 따른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뭐 비윤 반윤 느낌만 내는, 예. 부담스럽지 않은 비윤 반윤 코스프레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유난 갈등, N차 갈등이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전망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약간의 이제 동상이목인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생각할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내가 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용산에서도 뭐 이 정도는 뭐 받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서도 예. 김경수 사면 반대하는 분도 많은데. 당원 게시판은 압도적으로 그렇죠. 반대가 많다. 당원에 이런 거 사실 이게 잘 돌아가는 용산과 국민의힘의 관계면 짜고 칠 수도 있어요, 원래 같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대통령도 이거는 우리가 할 건데 당원들은 당대표가 조금 추스러주고, 예. 그러고 우리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뜻을 잘 해서 뭐 원만하게 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 할 수 있는데, 그 잘 돌아가는 집안에서나 되는 거고 여기는 잘 안 돌아가는 집안이니까 예. 그런 건 아니고,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굉장히 불쾌하실 겁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살인다고 살였겠지만 예. 대통령은 이게 여당 대표가 어떻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낼 수가 있어? 이거 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마 또 그러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광복절 얘기 좀 해보죠. 자, 일단 개혁신당 입장. 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내정은 철회해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저희는 뭐 반드시 철회하라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내일 광복절 기념식은 참석한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뭐 저는 참석 안 할 생각인데 우리 이제 그래요? 뭐 저야 뭐 저보다는 우리 허은하 대표님의 참석 네. 여부가 중요한 것이고 당 대표니까. 네, 허은하 대표님은 참석하실 예정인 걸로 아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이 좀 다르네요. 개혁신 내에서도.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예. 이제 저희 이준석 뭐 의원도 그렇고 광복절 이전에 좀 정리를 하고 원만하게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네. 허은하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행사라는 것이 국가 전체의 기념일인 것이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 기념일에 공당의 대표로서 안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런 판단인 것이고 예. 뭐 저는 뭐 그런 판단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내 넘버 2 원내대표니까. 예. 저 천하람 의원은 미국 국무부가 뽑은 미래의 인재.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천하람 의원은 왜 참석 안 합니까? 저까지 굳이 뭐 갈 필요 있나? 그거는 역시 민주당이나 광복회와 마찬가지로 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항의에 네, 뭐 저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뭐 저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개혁신당을 대표하는 뭐 저희 허은하 대표께서 가시기 때문에 뭐 예. 개혁신당이 보이콧하고 이런 뭐 개념은 아닙니다. 그 부적절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한다면은 예. 독립유공자나 예. 광복회 분들을 사실은 잘 추스리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 친일파의 후손들에 비해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들의 후손들이 과연 우리 공동체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잘 지내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늘 걱정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광복회나 여러 어떤 독립기념 단체, 독립 관련 단체들과 잘 호흡을 맞춰서 함께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 돼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 뭐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십니다만은 예. 어떤 뉴라이트적 성향이 의심되고 그 때문에 여러 정말 수많은 독립 관련 단체들과 척을 지는 인물이 과연 그런 어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단편적인 인선이 아니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부터 시작해서 뭐 김태호 실장 뭐 2차장인가요 거기? 예. 계속해서 어떤 뉴라이트적인 어떤 성향 또 뭐 대일 외교에 있어서 지나치게 굴욕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우리가 참다 그래 뭐 김태호 차장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독립기념관장에 있어가지고 뉴라이트적 어떤 성향이 의심되는 인물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좀 보죠. 네. 새 안보실장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새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경호처장. 요 인선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회전문이죠. 회전문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인재풀의 어떤 협소함을 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로는 경호처장에게 뭐가 많이 잡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천하람 의원의 그냥 제 추정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예. 추정이고요. 예. 그러니까 경호 대통령실의 어떤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와 관련해서 예. 세간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냥 뭐 어떤 풍문이나 그냥 예. 우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경호처장이 예전부터 국방부 장관이 되기를 굉장히 뭐 강하게 희망해 왔었다라는 뭐 소문들이 있어요. 예. 그런 뭐 와중에 결국은 어떤 국방부 장관의 인선에 있어서 경호처장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으로 쓴다? 예. 과연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그냥 경호처장의 그런 강력한 희망을 안 들어줄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저희 당의 이준석 의원도 뭐 비슷한 취지로 뭐 얘기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인사의 핵심은 외교보다는 안보의 방점 지킨다. 안보실장을 교체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처장에 가기 때문에 생긴 저는 연쇄 오히려 인사다. 그렇게 봅니다. 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6개 야당 원내대표 만남이 있었는데 이게 신야권연대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일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뭐 교섭단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 그건 너무 나간 겁니까? 예, 저희는 우선
저는 어쨌든 타당의 원내대표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맙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사실 저희 개혁신당은 야권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가지고도 반대 의견 명확하게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이진숙이 부당한 거는 저희도 알지만 예. 이런 식의 어떤 헌재에서 질 것 같은 무리한 탄핵은 저희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탄핵이 인플레되는 거, 탄핵이라는 게 가벼워지는 거 찬성할 수 없고 예. 방송법에 대해서도 저희는 신중한 의견이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개혁신당도 야권의 일원으로서 특히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보조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저희 쪽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다른 뭐 야당의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도 개혁신당이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더라도 네. 힘을 모을 부분에 있어서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어떻게 보면 포용적인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자리가 잘 만들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1분 남았는데요. 어제 그 얘기 나왔다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의 행사에 대한 맞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던데 뭐 나온 거 있습니까? 방안이 구체적으로? 뭐 계속해서 저희가 뭐 이제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추가로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국정조사 같은 방안들을 야당들도 협조 좀 더 강구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은 지금 한동훈 대표께서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을 강하게 이야기해놓고 지금 약간 시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부각하자 그런 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으로 미국에 다녀온 차세대 대한민국 정치 리더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